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란 옳고 그름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이성과 대비되는 능력으로는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성이란 외부 자극을 느끼는 능력으로 특정 자극에 대해서 이성의 개입 없이 느끼고 반응하는 상태를 말하죠. 즉 감성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라면 이성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판단한 후에 냉정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는 하지만 네. 감성이 언제나 늘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성으로 감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화편인 파이드로스에서 인간의 영혼을 한 사람의 마부와 두 마리 말로 이루어진 쌍두마차에 비유하는데요. 마차를 끌고 가는 두 마리 말 가운데 오른쪽은 명예와 절제, 겸손을 유지하면서 절도와 품위를 지키는 의지의 말이라면 왼쪽 말은 쾌락이 이끄는 대로 제멋대로 날뛰는 욕망의 말입니다. 마차를 모는 마부는 그 말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이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말은 욕망의 대상을 발견하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내달리게 되는데 이때 마부의 이성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쾌락을 향해 질주하는 욕망의 마차가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이성이란 감성이라는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마부인 셈입니다. 이성으로 감성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고 네. 조화롭게 뭐 이뤄나가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인간답게 살기도 어렵죠. 사람들도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러면 이성적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A 기업이 한정된 시장을 두고 B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A 기업은 후발주자로서 그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입니다. 하지만 선두기업인 B는 업력이 한 30년 이상 되었고요. 기술이나 인력,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A기업은 B기업을 제치고 빠른 시일 내에 선두가 되려고 합니다. 이에 이제 전략을 고민하던 중에 A기업의 한 임원이 경쟁사 연구소의 핵심 인력을 몰래 스카우트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상도위에는 좀 어긋나긴 하지만 뒤떨어진 기술 수준을 단번에 올리는 데는 이만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아이디어는 이성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죠. 네. 예. 뭐 실제로 종종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보상 엄청난 막대한 배상금을 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앞의 사례는 어찌 보면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앞서 우리는 이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이성적인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네. 가령 앞의 사례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경쟁에 이기는 게 최우선 목적이라면 충분히 채택 가능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를 보면 이성에도 여러 범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 철학자인 호르크하이머는 도구적 이성 비판이란 책에서 이성을 객관적 이성과 주관적 이성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객관적 이성이란 고대 그리스인이 사용하던 로고스를 가리키는데요. 로고스는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 원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진리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객관적 이성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주관적 이성은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이성이 세계의 질서를 파악하려는 주체 능력과 반성 능력과 관련이 있다면
주관적 이성은 개개인의 주체 이해관계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이성이 수단보다는 좀 목적을 강조한다면 주관적 이성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집중하는 생각들입니다. 호르카이머는 이런 주관적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주관적 이성은 목표 그 자체가 이성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주관적 이성은 목적이나 목표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뭔지 또 방법이 뭔지를 찾는 데 주력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면 주관적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호르카이머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서는 처음에는 주관적 이성과 객관적 이성이 좀 함께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는 객관적 이성은 좀 뒤로 쇠퇴해버리고 네. 주관적 이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그로 인해 현대 사회의 여러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이런 주관적 이성이 전면화되는 현상을 이성의 도구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도구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성이 자기 스스로를 도구화한다면 이성은 일종의 물질성과 맹목성을 띠게 된다. 즉 이성이 도구화되면서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인간이 맹목적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게 호르카이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도구적 이성 비판이란 책에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부제가 뭐냐? 이성의 상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성이 도구화되었고 네. 그 결과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식이나 학력 수준이 높아졌죠. 또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성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호르카이머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카이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성의 상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념들이 자동화되고 도구화될수록 우리는 그 이념들 속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진 사상을 더 적게 보게 된다. 사상과 단어가 도구로 전락하자마자 사람들은 무언가를 실제로 사유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이념과 사상이 유포되더라도 그것들이 도구적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세상을 보다 넓게 보고 깊게 사유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접하게 되죠. 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뭐 또 사회주의, 반공, 뭐 멸공, 진보, 보수, 실용주의, 신자유주의 등 수많은 이념과 사상을 접하지만 막상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깊이 사유하지 않고 도구로만 활용한다는 그 뜻이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여러 이념들을 도구로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져다 쓰느라 정작 본질을 빼놓고 이용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호르카이머는 이런 현상이 워낙 광범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수의 판단인 여론이 인간의 이성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이런저런 이익 관심에 의해 조작되면 될수록 다수는 문명생활 안에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더 자주 갖는다. 여기서 다수가 여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적 선정이 공적 여론에서 어두운 권력의 단순한 도구를 만드는 범위가 커질수록 여론은 점점 더 이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이념과 사상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만 조작을 하니까 이 다수결 원칙이라는 여론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이성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선거에서 어떤 특정 주제에 진보적 이념을 내세우는 후보와 보수적 이념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6대4로 한쪽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60% 지지를 받은 쪽 사상이 더 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다수가 선택했다고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대체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도 모두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른바 도구적 이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상이나 이념이 이성적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호르카이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민주주의적 진보의 이러한 가상적 승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에서 더 우위를 받은 거죠. 민주주의적 진보의 이러한 가상적 승리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정신적 실체를 소진시킨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상을 이성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선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선거는 누구의 공약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기보다는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나 평등 등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사유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심도 있는 사유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야 모두가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이성이 좀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념이나 사상적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자기 입장,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좀 주관적 이성보다는 좀 높은 이상을 생각하는 객관적 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공감하고 그래야겠다 생각하시면서 하실 텐데 네. 이 실천이 참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은 이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호건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